사실 오늘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파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파티를 열 때마다 파티를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 저는 물리학자이고 이번에는 다른 물리학자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자 알버트입니다. 그는 30세까지 과학에 큰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30이 넘었다고 위키피디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가 저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제 과학에 관해서는 제가 죽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내 경력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28세 무렵 저는 네트워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몇 년 후 우리는 규모가 없는 네트워크의 발견을 보고하는 몇 가지 주요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부다페스트와 보스턴에서 네트워크 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 안식년으로 하버드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또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병, 그리고 그 관심은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이 관점을 사용하는 3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는 하버드의 네트워크 의학 부서를 포함하여 의학 내에서 큰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저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어와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다른 영역, 즉 성공을 이해하는데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속한 네트워크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지식과 빅데이터 및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실제로 정량화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서로 연결된 박물관의 갤러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계획한 이 지도를 통해 예술가의 경력 중 처음 5개의 전시회를 저에게 제공한다면 예술가의 성공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성공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공이 네트워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당연히 성능입니다. 그럼 성과와 성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성능은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리며 어떤 종류의 논문을 출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작업 정의에서 성공은 커뮤니티가 DI의 행동과 성과를 통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합니까? 즉, DI의 성과는 귀하에 관한 것이지만 귀하의 성공은 우리 모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집단적 척도라고 정의한 순간 측정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커뮤니티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여러 데이터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가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학교에 가고 운동하고 연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탐구하기 시작한 방식은 성과와 성공이 문제의 수학에 관해서는 매우 다른 동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그가 참가하는 대부분의 대회에서 우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속도를 측정할 수, 그리고 나는 멋진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단 브라운은 더 루스트 심볼을 발표했고 더 라스트 송도 니콜라스 스파크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보면 성능 면에서 이 책과 내 책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따라서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팀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한다면 그는 쉽게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상에 오른 것은 거의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봅시다. 저는 데이터 담당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매출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봉 주말에 니콜라스 스파크스가 10만 장 이상을 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10,000부를 팔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맨 위에 올 수 있으므로 그는 1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10배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등이 아니었다. 왜요? 그 주말에 120만 장을 팔았던 던 브라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성공에 있어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최고는 두 번째 최고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얻습니다. 측정하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성과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지만 집단적인 성공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성과에서 그렇게 작은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이러한 큰 성공 차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는 바로 그 질문에 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언제 나타나야 합니까? 그러니 파티 스포일러로 돌아가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연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우선 그것은 우리에게 창의성이 젊은 것 같다는 인상을 주었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또한 관찰 편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재만 보고 일반 과학자는 보지 않고 우리 모두를 보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창의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도한 것이며 실제로 참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평범한 과학자를 살펴보고 제 경력을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는 것은 제가 1989년에 첫 번째 논문부터 출판한 모든 논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올해까지 루마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논문의 영향, 즉 인용 횟수, 해당 작업을 인용한 다른 논문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제 경력이 대략 3가지 다른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일을 많이 해야 했지만 성취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임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재료 과학을 하고 있었고 스스로 네트워크를 발견한 다음 네트워크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영향력 있는 논문에서 다른 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내 경력의 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논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실제로 파악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획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글쎄요. 데이터를 보면 천재 연구인 아인슈타인이 맞는 것 같고 제 경력의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 먼저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편향을 갖지 않고 천재만 보기 위해 우리는 결국 1900년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과학자의 경력을 재구성하고 모든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최고가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또는 아무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 그들의 개인 최고 기록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선은 경력이며 해당 경력의 상단에 하늘색 점이 있으면 개인 최고 기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언제 가장 큰 발견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 경력 1년, 2년, 3년 또는 10년 동안 가장 큰 발견을 할 확률이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실제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업 연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디아의 학령기는 첫 번째 논문을 출판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을 출판할 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것은 실제로 천재 연구가 옳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처음 10년, 15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곤두박질 칩니다. 너무 빨리 무너져 내립니다. 제 경력이 정확히 30년이고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논문을 출판할 가능성은 1% 미만입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나는 내 경력의 그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어는 과학의 무작위로 기여하는 과학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는 과학자의 생산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언제 논문을 쓰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을 측정했고 놀랍게도 생산성, 경력 1년차, 10년 또는 20년 차에 논문을 작성할 가능성은 경력에 해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많은 통계적 테스트를 거친 후 그것에 대한 단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과학자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단일 논문,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정확히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개인 최고 기록, 즉 발견은 복권과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권을 살수록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경력의 첫 10년, 15년 동안 대부분의 복권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의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노력을 멈췄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데이터를 종합하면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공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경력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공간에서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변화하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프랑크 윌칙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원생으로서 자신의 경력에서 쓴 첫 번째 논문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70세 예일 대학교에서 강제 퇴직한 존 펜입니다. 그들은 그의 연구실을 폐쇄했고 그 순간 그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로 옮겨 다른 연구실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72세의 나이로 논문을 발표했고 15년 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은 특별하지만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입니다. 젊음의 땅 실리콘밸리 맞죠? 실제로 보면 가장 큰 상, 테크크런치 상 및 기타 상이 모두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C가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가장 큰 VC 회사 중 일부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동료 중 일부는 정확히 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20대와 30대가 엄청난 수의 회사를 내놓고 많은 회사를 형성하지만 대부분은 파산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창의성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끝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여전히 성공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무대에서 나와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나원장TV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